자, 이제 오늘 워크숍의 마지막 발제입니다. 제목은 선진 원자로 개발을 위한 국내외 정책 방향이고요. 발표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이영호 실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영호 실장님은 카이스트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원 경제선 분석실장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이영호 실장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이영우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책연구부의 경제성 분석실장을 맡고 있고요. 사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늘 5차나 듣는데 처음 와봤습니다. 네, 정말 알찬 발표 그리고 패널 토의 그리고 질문들 정말 다 너무 좋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처음 오게 됐는데 또 바로 또 발제를 하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감사드리고요. 이 발표 사실은 제가 한 게 아니었고 저희 정책연구부장이시고 그리고 차세대 원자력 정책센터장이신 이영준 부장님께서 하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갑자기 해외 출장이 잡히셔서 부득이하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점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선진 원자로 개발을 위한 국내외 정책 환경입니다. 최근에 이제 SMR이 굉장히 관심이 폭증하고 있고, 여러 주요 국가들에서 이제 개발들을 이제 치열하게 진행을 하고 있죠. 단순히 최근 몇 년 전만 해도 SMR은 단순히 미래 기술로서 여겨졌다면 이제는 개발뿐만 아니라 사업화 그리고 상용화까지 이제 진행되어 가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렀다고 얘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도 이제 ISMR처럼 이제 국가 전략 기술로서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 앞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뭐 용융염 원자로라든지 고온가스로라든지 이런 비순핵각형 원자로들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오늘 이제 이 행사 제목도 그렇지만 사실 기술 개발만이 다가 아니죠. 이제 결국 SMR 자체도 이 기술이 결국에는 배치가 되고 이제 실제로 국민들에게 전기를 줄 수 있어야 에너지를 줄 수 있어야만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위해서는 개발뿐만 아니라 이제 규제 그리고 사업화 그리고 뭐 공급망 뭐 금융 뭐 이런 다양한 방면이 함께 발전해야만이 그런 SMR의 성공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은 이제 세계가 어디까지 왔는지 이런 부분과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 부분을 또 준비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기에 앞서 사실 내용들이 조금 뭐랄까 평이합니다. 좀 쉬운 부분이 있고요. 제가 사실 심영준 교수님으로부터 취지를 좀 전달받지 못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내용들이 좀 그런데, 여기 또 면면을 보니까 여기 선배님들께서 너무 대단하신 분들이 많아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이 좀 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드리는 말씀으로 어떤 생각의 정리라든지 리마인드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어떤 앞으로 있을 질문들이나 그리고 생각의 발전 이런 것들에도 영향을 줄 수 있었기를 희망합니다. 네, 서두가 길었습니다. 네, SMR은 왜 떠오르고 있을까라는 질문부터 좀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세계 경제량이 성장하면서 에너지 소비는 리니어하게 계속 리니어하게 같이 이제 콜레이션이 파지티브하게 이제 폭증을 하고 있죠. 그렇게 그래프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제 탄소 감축에 대한 공동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CO2 배출에 대한 증가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AI 산업이 성장하면서 전력 수요가 정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이런 데서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리딩 굴지의 이제 빅테크 기업들은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메타 이런 기업들은 안정적인 전원을 이제 찾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는 원자력 사례인데요. 이제 원자력에 대해서 뭐 PPA라든지 이런 직접 전력 구매 계약을 맺었다 이런 얘기들을 좀 적어놨습니다. 즉 이제
에너지 폭증 그리고 탄소 중립 대응 이런 것을 위해서 세계는 이제 안정적이고 무탄소 전환을 이제 필요로 한다라고 얘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과거까지는 탈원전 흐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확실히 원전 확대 기조가 생겼죠. 이제 모두 다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국가들이 이제 원전들을 많이 이제 추진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점유율이 많이 낮았지만 이제 의존도를 낮춘다라는 정책 성명도 발표를 했고요. 탈원전 1호국 위상이 있는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35년 만에 원전 재도입을 추진했고 이제 한 재작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찾아온 르네상스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SMR에 대해서 원자력에 대해서 이제 정책을 아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는 미국이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이었죠. 어쨌든 4개의 행정명령을 이제 발표를 하면서 강력한 원전 개혁, 원자력 개혁을 이제 추진을 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규제위원 NRC 개혁이라든지 아니면 연방정부 토지 내 원전을 건립한다든지 아니면 HLU 같은 고밀도 전홍축 우라늄 이런 것들을 이제 확보하기 위한 그런 명령들을 냈었습니다. 이 행정명령에 을 이제 만드는데 기여했던 사람들이 이제 여기 있는데요. 원자력 산업계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트럼프 참모진으로서 이렇게 원자력 산업을 미국의 원자력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된다라고 이제 제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제가 한 평가는 아니지만 저희 연구원에 이제 다른 실에서 평가를 했을 때 행정명령이 매우 잘 추진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이 행정명령 자체가 굉장히 수치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0일 내에 뭘 바꿔라, 180일 내에 뭘 해라 이런 식으로 날짜도 박아놓고 있고요. 그리고 몇 배 이상으로 해라 이런 식으로 수치를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지키는 것들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정말 SMR 개발 경쟁은 치열해졌죠. 많이들 아시죠? 이제 IA 2024년에 발표한 액티브 디자인은 이제 68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5개, 우리나라는 5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캐나다, 미국, 중국 같은 경우는 실제로 건설 허가가 승인되고 이제 실제로 착공이 되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개발 경쟁인데 개발이 이제 사업화까지 넘어간 상태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참고 자료고요. 이 그림은 이제 NEA의 SMR 대시보드 자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 중인 노형들의 수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제일 왼쪽이 이제 비순행각이고요. 그 나머지가 이제 비순행각인데, 비순행각이 이제 더 많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가져와 봤고요. 이거는 이제 해외 주요 SMR 사업 현황인데요. 가장 이제 유명했던 뉴스케일부터 말씀을 드려보면, 뉴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준 설계 인증도 NRC로부터 획득을 했고, 그렇게 해서 잘 되나 싶었지만,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CFP 사업이 무산이 됐습니다. 굉장히 이제 인플레이션이 심해서 이제 경제성 이슈가 크게 다가왔던 것으로 이제 평가받고 있죠. 하지만 이제 이 뉴스케일은 계속 루마니아, 가나 등과 함께 이제 글로벌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속적으로 이 사업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BWRX 300 이거는 이제 캐나다 달링턴 부지에 2028년까지 건설하기로 하는 이제 순행각형 SMR인데요. 서방 세계 최초로 SMR이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형들이 이제 대표적인 노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노형들은 비순행각형 SMR의 대표적인 노형들인 것 같습니다. 먼저 X200 이거는 이제 산업 공정열을 이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고온가스로가 되겠고요. 아까 또 말씀 나오신 게 이제 나트륨, 테라파워가 만들고 있는 나트륨은 에너지 저장 장치가 있어서 잉여 전력을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내려 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확장된 에너지 시스템으로서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도 소개를 드리면 홀텍에서 개발하고 있는 SMR30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홀텍이 해체 해서였는데 이제 펠리세이드 원전 부지를 이제 원전에 인수를 하면서 이제 그 부지에다가 이제 SMR300을 지으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카이로스 같은 경우에는 헤르메스 실증로가 이제 착공이 됐고 또 여기가 재밌는 게 이제 구글이랑 원전 PPA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게 지금 비경수형으로서 맺은 최초의 PPA 계약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카이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요자도 어느 정도 확보해서 정말 투자에 있어서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해양 쪽에 이제 솔트포스의 CMSR인데요. 한수원과 삼성중공업도 컨소시엄 협약에 체결할 정도로 우리나라랑도 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트포스 MSR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지선에서 발전을 해서 전력 생산뿐만 아니라 지역 난방이라든지 아니면 산업에 이제 공정력을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담수화 이런 어떤 통합적인 에너지 플랫폼으로서 이제 역할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해외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를 해봤는데요. 뭐 일단 정리를 해보면 이제 개발은 아니고 개발은 넘어섰고 이제 상용화까지 가고 있는 단계에 진입한 것들도 꽤 보인다.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점점 그 시장이 무르익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지 좀 말씀을 더 드려보고 싶은데요. 우리나라 에너지 이용 현황부터 살펴보시면 우리나라 이거는 에너지 밸런스인데 2024년에 애경연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뭐 이 밸런스도 있고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그거에 대한 지표 21년 기준으로 좀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세계 에너지 다소비 국가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순위인 것 같습니다. 전력 소비는 6위고요. 1차 에너지, 최종 에너지도 굉장히 높은 소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탄소 배출도 이제 21년 기준으로 세계 9위였고요. 이런 거 봤을 때 되게 그런데 또 문제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이제 여기 보시면 93% 굉장히 높은 에너지 의존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에너지 안보 그리고 탄소 중립 이런 것을 위해서 뭔가 다른 에너지원이 필요한 상태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SMR이 필요한 이유를 조금씩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전력 수요 급증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반도체 이제 경제 성장을 하면서 이제 전력이 계속적으로 이제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요즘에는 이제 반도체 인프라 또 이제 갑자기 설립하는 이제 계획이 추진되고 있고 데이터 센터도 이제 확 늘어날 것이라고 보여서 이제 전력 수요가 더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지금 뭐 50년까지 10기가 뭐 우리 기후부 장관님께서 15기가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렇게까지 하는데 전력 공급 방안은 근처에 LNG 발전소를 신설하는 것 외에는 크게 없고요. 이제 결국 호남과 강원도 동해안 쪽에 원전의 전기를 끌어오는 방식으로 이제 하고 싶어 하죠.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결국 전력망을 지어야 되는데 전력망을 짓는 게 사실 너무 송전망을 짓는 게 쉽지 않아서 이제 그 근처에 이제 또 뭔가의 전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그게 또 SMR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더 많이 폭증을 할 것 같습니다. 2022년에는 1700메가와트 정도의 용량이 필요했다면 29년에는 그 28배가 늘어난 한 5만 메가와트 정도의 용량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 센터로 인한 전력 수요 급증도 발생하는 뿐만 아니라 근데 이런 데이터 센터들이 수도권에 집중할 것이라고 산업부는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마찬가지로 수도권에 또 전기를 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상태죠. 사실 그 부분은 이제 뒷부분에 더 정확하게 있습니다. 오른쪽에 대한 그림인데요. 오른쪽에 우리나라 지도를 보시면 딱 이렇게 체크 표시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은 고수요고 저발전이고 비수도권은 저수요고 고발전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호남 쪽에 재생에너지, 영동 쪽에 그리고 동해안 쪽에 이제 원전 이 전기들은 분명히 남아돌고 하지만 수도권에는 그런 전기를 줄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전기를 줘야 되는데 그렇게 줌으로써 이제 사실 굉장히 전력망 안정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압 안정도가 떨어진다든지 과부하가 생긴다든지 주파수가 안 맞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고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진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송전망을 많이 깔아야 되는데 그 깔기가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인 거를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아까 얘기했던 전력 수요의 증가와 함께 분산 전원이 이제 필요하지 않느냐. 이 분산 전원으로서 SMR이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게 그 하나의 필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산업용 전기요금 얘기인데요. 이제 이 얘기도 SMR이 필요한 이유와 연결시켜 볼 수가 있는데, 00년도부터 이제 지금까지 얘기해보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227%나 인상을 했습니다. 게다가 가정용 전기요금을 역전을 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산업용 전기요금은 이제 정말 비싼 상황이 됐는데, 결국에는 기업들은 결국에는 조금이라도 1원이라도 저렴한 그런 이제 자체 전원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게 이제 진짜 수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단지 근처에 짓는 것이 이제 정말 필요하고 자체 전원으로서 인프라, 송전망 인프라 전혀 없이 그러려면 결국 이런 SMR 같은 분산 전원이 활용될 수밖에 없다라고 연결시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SMR이 필요한 이유로서 이거는 2035 NDC의 목표인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전력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공격적으로 탄소 감축을 하려고 하는데 산업 부분은 2035년이 돼도 좀 미진한 편입니다. 특히 이제 전력 부분에 비해서는. 그 이유는 이제 전력 부분은 재생에너지로서 이제 탄소 감축이 굉장히 충분히 가능해지겠죠. 근데 산업 부분은 대안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철강이나 이런 화학 산업 같은 경우에는 고온의 공정열이 필요한데 그 공정열을 지금 제공할 수 있는 것은 화석연료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도 지금 뚜렷하게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월인가요? 5월인가 발표했던 그 산업열 관련돼가지고 열 관련돼서 로드맵 같은 게 나왔었는데 그때도 사실 히트펌프 외에는 특별한 대안이 없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한 정부가 뚜렷한 방안이 없구나라는 것을 하고 있고,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SMR이 무탄소 공정열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요 산업 부분에 대한 개선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또 조선업계 얘기인데요. 국제회사기구가 2023년에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냈는데 50년의 순매출량 0이라는 아주 공격적인 이제 전략 비전을 냈죠. 그에 따라서 최근에는 친환경 선박, LNG라든지 메탄올, 수소, 암모니아 이런 선박들의 개발과 수주들이 정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SMR의 선박도 이제 그 가능성을 타진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원전과 조선과 이 두 산업이 모두 다 강점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해가지고 친환경 선박을 개발을 한다면 아마 조선업계의 미래가 훨씬 더 밝아지지 않을까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이런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에 따라서 요구되는 SMR 범주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그림 얘기일 것 같은데요. 먼저 이제 결국에는 무탄소 에너지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전성이 중요하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결국 분산 에너지로서 활용이 되려면 이제 이게 굉장히 안전해야 될 거고요. 분산 에너지는 수요지 근처에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굉장히 안전성이 중요할 거고 그래서 고도의 안전성은 기본적으로 탑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유연성.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정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유연한 연계도 고려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온의 공정열을 활용하는 그런 다목적 활용으로서의 유연성도 분명히 탑재를 해야만이 무탄소 에너지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경쟁력 에너지 전체 시장에서의 경쟁력이기 때문에 사업성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결국 SMR을 이제 공장 제작화하고 현장 설치를 좀 더 강화하는 식으로 건설 비용을 저감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좀 더 사업화의 매력을 느껴서 많은 기업들이나
예, 그런 데서 진출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우리나라가 하셔야 될 현황이고 그리고 요구 조건이 되겠고요. 이거는 참고적으로 그냥 좀 더 말씀드리고 싶어서 넣었습니다. 이제 SMR 강점으로서 이용 다양성이 있는데 뭐 예를 이런 것들이 고온열을 활용하는 중공업 활용, 해수 담수와 수소 생산, 그리고 극오지 지역에 이제 활용하는 광산 지역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C2N이 있죠. 코발트 뉴클리어가 있고, 우리나라가 최근에 이제 이 C2N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되게 좀 고무적인 게 현대건설이랑 남동발전이 MOU를 맺었고요. 아주 최근에. 그래서 남동발전이 갖고 있는 석탄발전소를 이제 SMR 기반 에너지로 전환한다는 그런 사업을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MOU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C2N이 뭔가 실현되지 않나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 물론 그에 따라서 많은 또 규제에 따른 또 생각해 볼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사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저희 R&D 하는 입장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고무적인 얘기라서 이 C2N 얘기까지 한번 포함해서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출고 온도 얘기인데, 출고 온도가 높여지면서 이제 활용 가능한 산업 분야가 굉장히 많아진다라는 얘기고, 왼쪽에 이제 SMR 대시보드에서 나온 다운 그림인데, 지금 만들고 있는 비경수형 SMR들이 굉장히 출고 온도가 높은 편이다. 그래서 다 이제 활용 가능한 산업 분야가 넓다라고 이제 얘기를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SMR 강점으로서 AI 적용 가능성을 얘기했던 건데요. 재작년인가 작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AX라고 해서 AI 곱하기 산업, AI 곱하기 유통, AI 곱하기 디자인 이런 식으로 모든 산업에 AI를 접목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계획들이 발표가 됐었습니다. 원자력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AI 곱하기 SMR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하다가 결국 발표는 하지 못했어요. 어떤 상황이 생겨서. 사실 그 내용을 따온 건데, 쓱 보시면 디지털 트윈 기술, 가정원자력 기술, 로봇 이런 거 있었는데, 사실 이게 꼭 SMR에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대형 원전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이고요. 하지만 SMR에 적용되면 좀 더 효과를 볼 수 있겠다는 거고요. 근데 이 AI가 화두니까 제가 AI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SMR에 AI가 적용될 때 대형 원전보다 더 좋은 점이 뭐냐? 이런 식으로 AI의 적용 가능성을 AI한테 물어봤는데, AI가 답하기로는 첫 번째 이게 모듈화가 돼서 모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대형 원전이 내놓는 데이터 양보다 모듈들이 내놓는 데이터 양이 훨씬 더 많아서 그 데이터들을 이게 처리를 하는 게 처리할 때 AI가 필요하다. 그 많은 데이터를 활용해서 좀 더 안전한 그런 운전 방식이라든지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AI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나 해줬고요. 그리고 아까 이나영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결국 SMR은 의 방향으로서 운영 인력을 최소화하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 인력을 최대한 낮춰서 그 경제성을 조금이라도 좋게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낮춘 인력이 결국 AI가 대체하게 되는 거죠. AI가 대체함으로써 이제 SMR에 좀 더 AI가 적용됨으로써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또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연구원에서 되게 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저희 연구원에 AI실이 있습니다. AI실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냥 자기네들이 만든 AI에다가 MSR이었나요? MSR에 대한 설계 문서를 만들어줘 라는 그냥 단순한 명령 입력을 넣고 몇 줄만 더 넣었는데 100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만들어줬어요. 그 정도로 앞으로 AI는 이제 R&D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설계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단축시킬 것 같다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한번 검토를 해줘라. 이게 정말 괜찮으냐. 그래서 정말 다 크게 나쁘다는 얘기는 없었고, 근데 그걸 떠나서 일단은 그렇게 많은 이제 설계 문서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는 이제 앞으로 특히 이제 SMR에 AI가 적용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MM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소형로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 굉장히 또 단순하기 때문에 이런 AI가 사람이 인간이 하지 못하는 그런 창의적인 어떤 디자인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런 또 기대를 저희 또 본부장님께서는 또 하시고 계시고요. 그렇게 저희가 이제 R&D에서 AI라는 접목을 이제 사실 점점 늘려 나갈 건데요. 그러면 이제 규제와 많이 상충될 거라시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희가 만든 AI로 이제 만들어낸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규제에서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근데 이게 또 설계에 있어서 효율화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실험 데이터 이런 것들을 좀 현실적으로 못 얻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거라 AI의 활용은 이제 현실로 다가왔고, 그에 대해서 규제 기관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연구 개발 분야에 있는 사람으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네, 여기까지 약간 좀 드리고 싶은 말씀 제 마음대로 좀 넣어봤고요. 우리나라의 SMR 역량을 이제 좀 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빠르게 설계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설계의 경험이 많다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APR 1400, UAE 바라카 원전 이런 걸 하면서 설계 역량 그리고 우리 사업화 역량 정말 많이 키웠던 것 같고요. 스마트 실패 사례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뭐 실패 사례일 수도 있지만 표준 설계 인가를 2번이나 받았고, 이 스마트 C라는 거는 캐나다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스마트 100을 빠르게 설계를 바꿔가지고 C로 만들어서 이제 또 제안을 했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설계를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인적 역량이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뭐 실패나 성공을 떠나서 이런 설계 경험과 사업화의 경험들은 분명히 앞으로 저희에게는 우리나라가 SMR을 선도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우리나라의 SMR 역량으로서는 다양한 SMR 포트폴리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이제 SMR에 대한 수요들이 다양하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이제 SMR들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산업 공정률 공급 및 수소 생산을 위해서 고온가스로를 개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유연성 분산 전원으로서 이제 소듐 냉각 고속로를 개발하고 있고, 그전에는 이제 소각을 위해서도 또 개발을 했었고요. 그리고 해외향 친환경 연료 시스템으로서 또 용융염 원자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수요에 대해서 다양한 원자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우리나라의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다양한 원자로 개발 현황인데요. 뭐 다 아시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ISMR 경수형 있고요. 그리고 순행각형 있고요. 비순행각형으로 고온가스로, 소듐 냉각 고속로, 용융염 원자로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고온가스로, 소듐 냉각 고속로, 용융염 원자로가 다 이름이 있습니다. 다 잘 모르실 거라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좀 홍보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고온가스로는 헥타입니다. 헥타라고 플레이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고, 소듐 냉각 고속로는 살루스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용융염 원자로는 마리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그게 용어가 보이면 우리나라 거다라고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다 사업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 사업은 돌아가고 있고, 개념 설계를 넘어서 기본 설계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는 이제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MMR이 있고요. 이제 히트파이프 원자로가 하나의 예시가 되겠는데요. 저희 연구원뿐만 아니라 뭐 카이스트, 유니스트에서도 이제 이런 히트파이프 원자로를 개념 설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나라 현황을 참고로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시 돌아와서 우리나라의 SMR 역량으로서 봤을 때는 이제 사업화 추진 경험이라고 또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뭐 스마트 사례로 계속 얘기를 드리면 이제 표준 설계 인가를 계속 해봤던 것도 분명한 경험이고요. 그리고 사업화 추진을 많이 이제 시도를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제 짓기 위해서 이제 2015년도였나요? 6년도였나요? 그때 건설전 PPA 설계를 사업을 했고 완료를 했고, 근데 사실 이거는 국제 정세가 이제 적용이 돼서 건설 실증은 어렵게 됐던 사업이었고요. 그리고 최근까지 캐나다 엘버타주가 굉장히 자기네들 샌드 오일에서 채굴 증기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원을 굉장히 원했고, 그걸로서 스마트를 고려를 많이 했고 깊게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약간 좀 소강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하여튼 이런 캐나다 사업도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국제 뭐 협력 이런 데서 이제 인도나 동남아 이런 것도에서도 이제 이 스마트 등을 통한 이제 아젠다를 가지고 이제 협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경험들이 분명히 우리의 자산이고, 다른 노형들도 이제 사업화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될 거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고요. 이거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그 다양한 노형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민간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 중이라는 그런 그림인데, 기존의 공공주도 경수형 대형 원전 사업이 이제 향후 어떻게 바뀔까 이런 것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정부 출연형 공기업이 주도를 했고 민간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참여를 했다면, 향후 SMR 산업은 민간 주도가 될 것이다. 그래서 민간이 참여가 확대되고, 뭐 예를 들어 독자 노형을 설계한다던가 글로벌 사업화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민간이 이제 더 참여를 하게 되는 그런 민간 주도로 이제 바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단순히 전력에만 그치지 않고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전력과 열 공급, 수소 생산 이런 다양한 곳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변모할 것이다 라는 걸 표현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관 합작 프레임이 이제 굉장히 앞으로는 화두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예시로서 이제 공가스로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공가스로 사업 같은 경우가 이제 민간 합작 프로젝트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24년부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27년에 기본 설계를 완료하는 목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참여하고 있는 기관들이 굉장히 이제 많은 편이고요. 이제 저희 연구원이 이제 어떻게 기술을 이제 이전부터 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기술에 대한 어떤 리딩을 하고 있고, 기술 개발에 대한 리딩을 하고 있고, 포스코 ENC, 대우건설, SK 에코플랜트, 롯데케미컬 등이 이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SK 에코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소 사업을 염두를 해서 이제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됐고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공, 공정열을 얻는 것에 대한 사업을 기획하면서 참여를 하게 됐죠. 그리고 포스코 ENC 같은 경우에는 이 공원가스로에 굉장히 이제 사업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아예 이걸 리딩을 하고 싶어 하시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 포스코 ENC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하자 이렇게 꼬신 게 아니라 본인들이 이쪽에서는 돈이 되겠구나, 이제 경제성이 있겠구나라고 판단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해가지고 결국에 이런 어떤 민간 합작 모델이 만들어지고요. 이제 27년이 되면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될 거고, 이제 더 이제 실증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나라의 현황, 그리고 우리나라의 뭐 기술 개발 역량, 사업화 역량 등을 말씀드렸습니다. 기술 개발은 쪽에 있어서는 뭐 잘 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뭐 오늘 또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은 결국에는 이제 사업화에 있어서 뭐 규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현안으로서 이제 좀 말씀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MR 개발에 있어서 현안은 결국 부지가 일단은 가장 큽니다. 물론 ISMR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산 기장에 이제 결정이 됐지만, 나머지 노형들은 사실 굉장히 어떻게 할지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이미 세계의 선도 SMR은 대부분 부지를 확보한 상황이고요. 우리나라는 비경수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수요 프렌들리한 그런 노형이어야 되는데, 그 근처에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과연 있을지, 그게 뭐 그걸 떠나서 이제 규제적으로도 가능할지, 이런 부분이 좀 고민이 되는 상황이라 이 부지가 일단 제일 큰 현안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결료 개발 얘기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뒤에 짱에 이제 HLU가 있는데 그거랑 좀 구분되는 핵 연료에 대한 그 기술에 대한 개발입니다. 지금 개발되고 있는 SMR에서 약 63% 이상이 새로운 해결료 타입을 개발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금속 해결료, SFR 금속 해결료, 그리고 MSR 액체 해결료, 그리고 고온가스로는 트리소를 하고 있는데, SFR과 MS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체 해결료 개발 생산 시설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것도 이제 인허가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고온가스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입을 해올 생각입니다. 수입을 해올 생각인데, 나중에는 결국에는 고온가스로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상용화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해결료 생산 시설을 분명히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해결료 개발 기술, 그리고 생산 시설, 그에 따른 인허가, 이런 것들이 참 또 저희가 해야 되는 과제입니다.
그리고 HLU 수급 문제 너무 다들 잘 아시죠? 예,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공급하게 될지, 공급해야 할지가 참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상당히 러시아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지만, 이제 정부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해결료 공급망을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우라늄이 가격이 좀 상승한 것도 좀 더 좋은 그런 유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들리는 말에 따르면 자기네들 쓸 거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나라가 그러면 HLU를 수급받는 데 있어서는 어떤 방안이 있을지 참 많이 고민이 되고 정부도 많이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현안이고요. 그리고 인허가 진척도 지금 또 현안인데 사실 이거는 이제 지금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규제를 지금 심사를 하는 건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27건이 됐고요. 캐나다는 8건 정도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 인허가의 경험이 축적된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서서 오전에도 말씀 주셨던 그런 그 캐나다와 미국 간의 규제 선진화가 잘 일어나는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는데 한국은 그에 비해서 경험이 참 많이 부족하죠. 아직은 저희가 빨리빨리 노력을 해가지고 빨리 신청서를 써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나중에는 좀 격차가 벌어지는 게 아닌가. 저희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SMR 경쟁은 사실 기술 경쟁이지만 또 동시에 규제 경쟁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이 규제에 대한 경험을 빠르게 축적하는 게 중요한 또 현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 진척도가 또 현안일 텐데요. 결국에는 이렇게 빨리빨리 지어야 우리나라는 아직 이제 실증에 이제 갓 돌입을 하려고 하고 있죠. 건설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건설 완료된 곳도 있고요. 건설 중인 것도 있는데 이렇게 됨으로써 격차가 좀 더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척도를 빨리 높여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안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조금 빨리 했던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현안들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제도의 개선도 좀 필요하다. 이런 페이지를 만들어 봤는데요. 지금 많이들 아시죠? 원자력 안전법에 열사업 원자력 인허가 제도 공백이 있고 이게 이제 분명히 추가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인구 밀집 지역 설치 금지 이 부분도 아까 미국에서는 뭔가 추가적인 사안을 넣어줬죠.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도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같은 경우에도 잘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제 경희대 김용대 교수님이랑 얘기 좀 나눠보면서 이게 SMR 사업이 지금 중소형 원자로 발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발전만 또 돼 있어서 열에너지를 하고 싶으면 결국 SMR 사업은 집단에너지 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집단에너지 사업으로 들어가면 또 사례도 좀 부족하고요. 그리고 그게 약간 그 중소형 원자력 발전 사업은 모듈당 500메가라는 또 정의가 있는데 그리고 분산 에너지로서 인정받는 거는 또 40메가 이하라는 또 약간 법안에서의 또 상충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 조금만 더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에너지 사업법에는 원자력은 적용이 사실 법리적으로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전례가 없다라는 거는 사실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결국 인허가 이제 심의를 할 때 여러 법들이 이제 다 붙기 시작할 텐데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그런 인허가 기간이 점점 길어질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풍력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너무 길어지니까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그런 것도 만들고 했으니까 아마 원자력도 집단에너지로서 뭔가 적용되다 보면 원스톱이 필요할 만큼 기간이 굉장히 많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하고요. 그리고 PPA도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데 전기사업법은 재생에너지 PPA가 되어 있죠. 그리고 원전은 되어 있지 않고 최근에 AI DC법, 데이터 센터 법에도
원전은 못 들어갔고 LNG만 됐죠.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원전이 지금 PPA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분산 특구밖에 없더라고요. 분산 특구에서도 뭔가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원전 PPA가 잘 돼야만이 또 이제 민간들이 자금 융통이 딱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사업성을 느끼고 들어오게 될 텐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정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SMR 특별법 만들어졌고 이제 좋은 내용들 담고 있는데 추가적인 그런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SMR의 적기에 상용화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두 분 정도. 네, 김소영 기자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인사이트 엠파워 김소영 기자인데요. 좀 근본적인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SMR이라는 개념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이게 단순히 그 작은 소형이라는 것으로만 그 규정을 할 건지, 아니면 저희 제작 방식이나 건설로 인해서 규정을 할 것인지, 이런 고민들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 저희는 이제 언론에서 바라볼 때는 어떤 것들이 진정한 그 차세대 원자로라고 하는지 저희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이제 연구 R&D를 하고 계시니까 어떻게 규정하는 게 맞고 또 바라보는 게 맞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오전에 발표에서 우리 김효정 소장님께서 하셨던 그 발표에 선제원자로 정의, 미국인 한 정의가 굉장히 저도 매력적으로 보였고요. 더 발전된 무엇, 이런 식으로 표현했던 것도 좋은 것 같고요. 지금 SMR 특별법은 사실 SMR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거는 용량만 되어 있습니다. 용량만 되어 있고 시행령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에 모듈만 더 정의 추가할 것 같다. 그렇게 하면 여기 S 스몰 M 모듈 리액터, 이제 S와 M에 대해서는 정의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사실 공백이죠. 공백이라는 게 나쁘게 볼 만한 건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기술의 확장성을 더 넓혀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의는 최소한으로 가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고요. 기술 개발 관점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거가 제 견해인데, 또 다른 분들도 스트릭트하게 잡는 게 좋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예, 지금 흘러가는 상황은 좀 그렇게 좀 느슨하게 잡아서 좀 더 기술의 창의성을 높여주자. 그래서 진짜 다양한 SMR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다가 지금 방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한 분만. 네, 이정호 교수님. 네, 문제는 정책센터 이종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여기 설명을 더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요. 그 모듈당 500메가와트 이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집단 전기 사업법인가요? 에너지 사업법에 보면 촌도 메가와트가 500메가와트 이하라는 집단 전기 사업자라는 법에 그런 게 있어서 지금 ISMR 내 모듈은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혹시 검토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그게 어렵다라고 방금 김영근 교수님이랑 얘기를 나눴던 것 같고요. 예, 그게 집단 에너지 사업은 사실 그 산이 있는 게 아니라 하한이 좀 집단 에너지로서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낮은 3메가 서버인가요? 그 이상이면 집단 에너지로서 적용이 받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수요자만 있으면 열과 전기를 같이 공급할 수 있으면, 혹은 열만 공급할 수 있으면 그럼 집단 에너지 사업이 되고, 그렇죠? 그러면 그건 ISMR은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근데 ISMR 적용 못 받는 부분은 분산 에너지로서 적용을 못 받는 게 되는 거죠. 열을. 그러니까 네 개 모듈을 한다면 예. 저기 모듈당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모듈당은 170m가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게 결국에는 열 사업을 해야 되는 건데, 열로 받기 위해서는. 그냥 열 말고 저기 그냥 에너지 전력 쓰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모듈당이기 때문에 IS만 들어가는 걸 염두에 두고 만든 모듈에 대한 그
용량정의입니다. 맞습니다. 그건 맞고 발전 사업에 있어서는 예, PPA가 문제가 있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저도 군사에너지 해상 특별법에서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있다 싶기도 한데 이게 중성 원자력 발전 사업은 500메가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사실 이제 뭐 부산에너지 전이 이런 거에서는 40메가로 되어 있어서 그러면 거기에 사실 추가적으로 얘기를 했었어야 될 것 같아요. 뭐 중소형 원자력 발전 사업을 500메가 이하에 했다 이런 식으로 좀 있어야만이 더 깔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정말 좀 깔끔하지 않다. 뭐 이런 의미였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하여튼 원자력 SMR을 전기나 연료로 사용하는 데는 아직은 법 체계가 모호하다. 예. 이 결론인 것 같은데 그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역시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발표 해주신 우리 이영호 실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